먹었는데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무슨 일인가요? 범인은 그 소스가 또 설탕 범벅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실 때 식전에 드시면 혈당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파스타를 먹으러 가기 전에 저는 혈당이 30 정도밖에 안 오른 건강한 반응을 보였고, 친구는 똑같은 파스타였는데 7, 80 이상 올라가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니까요,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이 음식들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의외로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월남쌈입니다. 월남쌈 왠지 생각해보면 건강한 음식 같잖아요. 굉장히 다채로운 채소들도 많이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는 회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음식이에요. 월남쌈 많이 먹었는데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무슨 일인가요? 범인은 라이스페이퍼입니다. 굉장히 얇게 펼쳐진 밥이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이 흡수가 빠른 라이스페이퍼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월남쌈 드실 때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드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소스 찍어 드시잖아요. 그 소스가 또 설탕 범벅입니다. 월남쌈이 예상 못했지만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첫 번째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카레덮밥인데요. 이 강황 가루는 사실은 단백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카레덮밥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백미밥이 들어있죠. 당근과 감자가 들어있고 고기는 정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수화물의 탄수화물의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당근 채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채소여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미, 감자, 혈당 지수 높은 당근, 정말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정말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김밥인데요. 김밥은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 안에 역시나 다양한 종류의 채소도 들어가 있고 소고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굉장히 건강한 음식일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미밥이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70%를 넘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요. 두 번째, 김밥 드실 때 천천히 드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5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빨리 먹게 되면 또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 김밥은 굉장히 혈당을 의외로 많이 올리는 음식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이 음식들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먹지 말라고 하면 사실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드실 때 식전에 드시면 혈당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9 성분은 당뇨인분들의 혈당 조절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이 불포화 지방산이 식사하시기 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방이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소화 속도가 천천히 느리기 때문에 지방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이 탄수화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막아줍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오메가9 자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서 또 당뇨인분들이 혈당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니까 올리브유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인데요. 사실 계란은 혈당 안 올린다는 거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계란을 제가 굳이 항상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휴대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좀 삶고 그냥 들고 회사로 가서, 만약에 점심에 부장님이 짜장면 먹자 하면 이제 또 먹기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짜장면 드시러 가기 전에 계란을 1개 혹은 2개 정도 드시고 10분 후에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똑같이 혈당을 굉장히 방어하고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파스타를 먹으러 가기 전에 훈제란을 2개 먹고 파스타를 먹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혈당이 30 정도밖에 안 오른 건강한 반응을 보였고, 친구는 똑같은 파스타였는데 7, 80 이상 올라가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입니다. 이것도 역시 휴대하기가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아삭한 식감으로 방울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드시면 이 식이섬유 자체가 그물망 역할을 해줘서 또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 줍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기 전에 드셔주시면 혈당 방어 안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청 단백질이 포함된
단백질 음료 혹은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유청 단백질을 식사 전에 이렇게 빠르게 마시게 되면 인슐린이 조금 분비가 먼저 되는데요. 이 인슐린이 탄수화물만큼 많이 분비되는 건 아니라 적당량이 분비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미 분비된 이 적당량의 인슐린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당뇨인 분들에게 혈당 조절 비법으로 소개가 되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음식들을 꼭 식전에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버터는 아니고 땅콩을 갈아서 만들어서 이제 버터와 같은 식감을 가졌다고 해서 땅콩 버터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땅콩 버터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5g, 지방이 50g 정도로 굉장히 단백질과 지방,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혈당 안정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땅콩 버터를 충분히 섭취를 하게 되면 갈색 지방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열량을 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땅콩 버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종종 활용하는 방법은 식전에 한 스푼씩 떠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좀 퍽퍽하다, 맛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땅콩 버터에 채소 스틱을 찍어서 드시는 겁니다. 샐러리나 파프리카를 땅콩 버터에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바삭한 식감과 땅콩 버터의 고소함을 같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사과도 있는데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땅콩 버터는 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총 2스푼 정도를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음식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안정화하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밥부터 퍼서 드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채소 반찬부터 먹고 고기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떠서 먹는 순서로 드신다는 거죠. 제가 이번 설날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글루코피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 센서를 제가 부착을 해드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떡국을 거꾸로 식사법으로 먹었고 다른 가족분들은 평소 드시던 대로 떡국을 먹었어요. 저는 반찬으로 있는 시금치를 먼저 먹고 떡국에 들어있는 지단을 먹은 다음에 소고기를 먹고 10분 정도 가족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떡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꾼 것만으로도 혈당이 140밖에 안 올라갔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안타깝게도 혈당이 180, 200, 240, 2배 이상 많이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만 지켜서 먹어도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딱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 두 번째는 금주,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지면서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당뇨의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것 그 자체로도 공복 혈당도 같이 떨어지는 걸 확실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손실을 일으키게 되고 내장 지방을 일으키면서 결론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평소에 만약에 음주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정말 술을 딱 한 달만 끊어보세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운동하라는 말씀드리면 벌써 이제 영상 끄시려고 할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숨이 차게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공복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는 계단을 좀 오르시면서 지하철을 타신다 하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이동하신다든지 생활 속에서 이 정도만 해주셔도 근육 운동을 통해서 공복 혈당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고요. 제가 작년 6월에 다이어트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챌린지를 시작하기 초반에는 제 공복 혈당이 100 초반, 한 105 정도 됐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숨이 차면서 다리 근력 운동을 쓸 수 있는 등산을 이제 매주 가는 걸 목표로 세웠고요. 8주간 제가 매주 등산을 갔는데 8주 후에는 제 공복 혈당이
90대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2달 만에 공복혈당 10 떨어지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날씨가 조금 풀리고 등산을 하실 수 있다면 등산도 이렇게 매주 가주시면 공복혈당 빠르게 낮추면서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으실 겁니다.